처음에는 제가 다그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랬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은 저한테 선생님도 결국 다른 어른들이랑 똑같으시네요? 아, 라고 진짜요? 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선생님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올해 8년 차가 된 교사 이진주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초등교사였잖아요. 제가 교사로서 이렇게 막 복귀를 해보면 약간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제가 교사로서 진짜 단점 중에가 뭐냐면 아이들의 감정을 살피는 거.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은 특히 감정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그 감정 표출하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맞아요. 지금 좀 돌아보면 좀 잘못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 시절에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잡는 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다그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랬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은 저한테 선생님도 결국 다른 어른들이랑 똑같으시네요? 아, 진짜요? 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같아도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충격 받을 것 같아요. 뭐 혹시 그 아이한테 뭐 사정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이게 아이들이 다 그런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표출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쵸,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죠. 네.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며칠 상담을 반복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혼날 때나 지도를 받을 때 상담할 때 큰 소리로 보호자님들께서 소리를 치는 걸 듣거나 가족 중에 형 때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겪었던 것들이 소리 지르거나 때리거나 그쵸. 이런 것들이라서 그렇게 표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내 방법이 잘못됐구나. 다그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좀 아이들에게 차분하게 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감정 느낄 수 있어.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네.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되게 공감하면서도 되게 따뜻한 말이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변화하게 됐어요, 선생님? 그렇게 감정 표현을 거칠게 하던 친구를 매일 남겨서 저랑 이야기도 해보고 들어도 주고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어서 아이가 1년 안에 완벽히 바뀌지는 못했지만 몇 년 후에 저에게 선생님 그 당시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서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네, 친구들에게도 미안하고 선생님께도 죄송해요 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진짜요? 와, 그런 거 받으면 진짜 보람차겠어요. 네, 정말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보통은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특히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할 수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아이가 그런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강대강으로 부딪히시거든요. 내가 여기서 쟤한테 얕보이면 안 돼. 얕보이면 다른 애들도 나를 얕볼 거야 하니까 바로 애가 폭력적인 모습을 하면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소리 지르거든요. 일단 감정 표현을 너무 격하게 하는 친구들, 물건 던지는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차명아 무슨 마음이 들어서 그런 행동을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마음이 들어서 그런 행동을 했어. 바로 행동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네요. 네, 너 잘했어 못했어요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니? 그럼 아이들이 다 얘기를 잘 해요? 처음에는 좀 거부감을 느끼거나 내 감정을 몰라서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이 행동을 하는지를 몰라서 못 찾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차분하게 끈기 있게 기다리는 편이라서 네, 하루에 1시간씩 상담하는 경우도 있었고 5시까지 아이랑 같이 있다가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요? 네, 또 그렇게 감정 표현을 격하게 하는 친구들 말고도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고 말로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 중에서 제가 겪었던 아이는 뜨개질 수업을 하는데 뜨개질을 하지 않고 아이가 가만히 차렷 자세로 눈물만 똑똑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아 무슨 일 있어? 마음이 안 좋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고 엉엉 울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아이들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아이들이 아이와의 대화는 들을 수 없는 복도 이런 공간에서 이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감정이 격앙되어 있고 속상한 마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울기만 하고 말을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감정카드 있죠. 저희 수업 때도 많이 사용하는 감정카드랑 그런 모둠칠판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아이한테 이 감정카드 중에서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다 골라봐
이야기를 했어요. 카드 중에서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보고서? 네. 그래서 아이가 뭐 속상하다, 짜증난다, 뭐 슬프다 이런 감정들을 골랐길래 왜 이런 감정이 들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이제 아이가 혼자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순간에 일단 눈물이 좀 멎었어요. 그쵸. 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감정을 골라내고 나서 왜 그랬을까를 본인이 고민하더니 모둠칠판에 쓰더라고요. 대바늘인지 소바늘인지가 너무 어렵다고. 네, 그러니까 아이는 좀 답답하고 그쵸. 속상하고 잘안 되고. 네, 나만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누구나 못하는 게 있어. 선생님도 초등학생 때 뜨개질 못해서 혼자 너덜너덜한 모자를 만들었어.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서 바느질까지는 못하더라도 손을 이용한 바느질 이런 걸로 바꿔서 수업을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간단한 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선생님은 따로 복도로 가서 질문하고 감정카드 가져오고 또 그거를 써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초등교육이라는 게 누가 딱 봤을 때 그냥 애들 데리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그쵸.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단순한 과정도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교구를 가져와야 되고. 그쵸. 네. 정도를 찾고 좋은 방법을 찾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그런 학교급이 초등학교가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많이 자라지 않아서 내가 왜 이 감정을 느끼는지 이 감정은 뭔지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요새 선생님들께서 뭐 그림책이나 감정카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감정 지도를 먼저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 감정 알아보거나 이럴 때 그림책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쵸.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어보면서 뭔가 이 등장인물 하나하나에 내 주변 친구들을 대입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진주 같아, 이 캐릭터는 차명희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고 이 등장인물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쉽게 1, 2학년이 글을 모르더라도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라서 아이들과 기본적인 감정을 다루고 등장인물과의 공감 이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요즘은 진짜 선생님들 그림책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내용도 좋으면서 접근성도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읽어주니까 고학년이라서 애들 막 우리 뭐 그림책이 이럴 줄 알았는데 맞아요. 예상외로 막 몰입하더라고요. 그림책으로 감정을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림책 힐링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제가 그림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같이 읽어보고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학부모 총회 때도 최대한 한 권씩은 꼭 그림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학부모님들한테 직접 읽어드려요? 네네. 예전에 읽어드렸던 책 중에 하나는 아이의 속도를 이해해달라는 내용의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서 주인공이 자동차로 나오는데 배와 자동차로 나와요. 그래서 그 배가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근데 그 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책인데, 그 책을 학부모님들께 읽어드렸더니 한 학부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아이를 지금까지 첫째라는 이유로 너무 다그치고 빨리빨리 하라고 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림책을 읽어드리는 게 그래도 마음에 와 닿으셨구나,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전달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감정 읽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익히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다 라는 걸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다. 아무리 6학년 정도라고 하더라도 사실 나이로 따지면 13살이거든요. 네. 저희 막 쭈쭈바 먹고 깡통차기 하던 그때잖아요. 네. 그래요? 그런 거 요즘 있어요? 아닌가요? 그런 거 있었어요? 전 그런 거 하고 놀았는데 어쨌든 지금 선생님들은 그러시지 네. 않더라도 그래서 그냥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어떻게 대화를 들어주고 어떻게 허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는 저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잔뜩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잘 몰라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된다. 네, 그 감정을 찾을 수 있게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그러면 조금은 이 감정 표현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모든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기억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초임 때는 제가 꿈이 되고 싶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이런 부분이 좋아서 선생님을 꿈꾼다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이 찾아주신 이걸 가지고 내가 그 꿈을 이루거나 이런 것들을 상상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1년밖에 안 된다는 아이들이 만날 아주 많고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저는 딱 1년 한 번 보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아주 큰 위인같이 내 꿈을 만들어주는 이런 선생님이 되기보다는 그때 그 선생님이 참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셨지. 내 마음을 알아주셨지. 나도 그런 어른이 되면 좋겠다. 아니면 누군가가 부정적인 행동이나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선생님 덕분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배웠다. 이렇게 기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주쌤 제자들은 다 나중에 교대나 사대 들어갈 것 같아요. 다 우르르 아니면 상담 막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네, 네. 환영해요, 친구들. 네.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복잡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이 이해 안 될 때 한마디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